이것을 당장 끌어내라! 사또, 왜요? 글자 한자 모르는 7살 아이가 백지 한 장을 들고 관아에 섰습니다. 새벽마다 두부를 이고 장터에 나가던 어미가 하루아침에 비단 도둑으로 끌려간 날, 아이의 손에 쥐어진 건 글자 없는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입을 열 때마다 어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뒷목 잡히는 재기발랄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조 12년 충청도 홍주 장터.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순덕은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불린 콩을 갈고 간물을 끓이고 간수를 넣어 굳히는 일.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3년. 이 두부가 모자의 전부였습니다. 어미, 오늘 장에서 엿사 줘요. 부엌 문턱에 걸터 앉은 콩이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7살. 본명은 박만복이었으나 아무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부장수의 콩이. 장터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지요. 엿은 이가 썩는다 했잖아. 왜요? 달아서 그렇다. 왜 단 건 이가 썩어요? 순덕이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의 왜요? 는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없었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콩이와 말이 붙으면 슬슬 자리를 피했지요. 답을 줘도 또 왜요? 가 돌아오니까요. 그러나 이 끝없는 왜요? 가 훗날 관아의 마당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덕이 두부를 소쿠리에 담아 이고 나서려는 참이었습니다. 소쿠리 위에 하얗고 네모난 두부가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12모. 오늘 장에서 팔 수 있는 전부였지요.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포졸 둘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뒤에 관아 방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고방자라는 자였습니다. 눈이 작고 입이 얇은 비쩍 마른 사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서서 순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순덕이냐? 순덕이 머리 위 소쿠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유좌수댁 비단 한 피를 훔친 혐의로 잡아간다. 따라와라. 순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비단이라뇨? 저는 비단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포졸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방자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하시오. 증거가 있으니까 잡으러 온 거지. 입으로 아니라고 하면 풀려나는 줄 아시오? 포졸이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쿠리가 넘어졌습니다. 두부가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하얗고 네모난 두부가 클바닥 위에서 부서졌지요. 새벽부터 갈고 끓이고 굳힌 12모가 한순간에 진흙과 섞여 버렸습니다. 순덕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콩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미. 콩이가 순덕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포졸이 아이를 밀쳤습니다. 콩이가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잡았습니다. 또 밀렸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놔.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콩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고방자가 콩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 어미가 도둑질을 했으니 잡아가는 거다. 알겠냐? 콩이가 고방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요? 왜긴 뭐가 왜야? 도둑이니까. 우리 어미가 뭘 훔쳤는데요. 비단. 어미는 비단 안 써요. 두부 싸는 건 보자기예요. 고방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포조리 콩이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순덕을 끌고 나갔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려 콩이를 보았습니다. 콩아, 옆집 할머니네 가 있어라. 어미 금방 돌아온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콩이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부서진 두부 사이에.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을 뿐입니다. 7살의 주먹은 새알만큼 작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가을 아침바람이 콩이의 얇은 저고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콩이는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옆집 할머니네로 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관아까지 걸었습니다. 어른 걸음으로 반시진, 약 30분. 아이 걸음으로는 1시진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콩이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크고 묵직한 나무 문이었습니다. 아이의 키로는 문고리에 손이 닿지 않았지요. 콩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탕, 탕. 문짝에 부딪히는 소리가 허공에 퍼졌다 사라졌습니다. 문지기가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꼬마. 우리 어미 만나러 왔어요. 못 만난다. 가라. 왜요? 죄인이니까. 어미는 죄 안 지었어요. 가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콩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아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등을 담벼락에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담벼락 돌이 차가웠습니다. 등을 통해 한기가 올라왔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더 추웠습니다. 추웠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관아 앞을 쓸러 나온 하인이 담벼락 아래 웅크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잤냐? 얼어 죽을 뻔했구나. 콩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볼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콧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종이 있어요? 종이? 어미 풀어달라고 쓸 거예요. 하인이 웃었습니다. 너 글을 줄이나 아니? 콩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있으면 되잖아요. 하인이 어이없다는 듯 쓰다만 이면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뒷면이 백지였지요. 관아에서 쓰다 버리는 종이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가 빼곡했고 뒤집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콩이는 그 종이를 받아 소중하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종이를 품에 넣는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오전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부장수 순덕이가 유좌수댁 비단을 훔쳐 잡혀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덕은 새벽부터 밤까지 두부를 만들고 파는 여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탐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떡장수 할머니는 혀를 찾고 엿장수 영감은 고개를 저었고 대장간 아저씨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좌수. 홍주 장터에서 그 이름은 곧 법이었습니다. 장터의 자리 배정, 세금 수납, 관아와의 연줄. 모든 것이 유좌수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에게 밑보이면 장사를 접어야 했지요. 떡장수 할머니의 떡값도, 엿장수 영감의 연목도, 대장간 아저씨의 숯값도 모두 유좌수의 입김 아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억울할 것이라는 걸. 하지만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는 것은 입 안에 넣어두면 되지만 말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유좌수의 귀에는 바람보다 빠르게 닿는 법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유좌수의 며느리가 새 가게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순덕이 장사하던 바로 그 목이었지요. 장터 어귀,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는 길목. 순덕이 1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하인 둘이 좌판을 놓고 보자기를 까는 것을 장터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콩이는 그런 사정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아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미가 잡혀갔다. 어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돌려줘야 한다. 단순했습니다. 7살의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옳고 그름 사이의 장터의 자리 배정도, 유좌수의 권세도, 어른들의 침묵도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콩이는 품에서 접어둔 백지를 꺼내 들고 다시 관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정문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미 재판 다시 해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관아 앞에 코 흘리게 하나가 종이 한 장을 번쩍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런 저고리는 흙이 묻어 있었고 맨발은 까맣게 때가 타 있었습니다. 그 꼴이 우스웠는지 혹은 딱했는지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어미는 도둑 아니에요. 아전이 나와 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콩이가 버텼습니다. 아전이 끌고 콩이가 버티는 실랑이에 구경꾼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명, 10명, 20명. 저 꼬마 두부장수의 아들 아니야? 어미가 잡혀갔다더라. 불쌍하기도 하지. 소란이 커지자 안에서 아전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때를 쓰냐? 콩이가 백지를 아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소장이에요. 사또한테 갖다 주세요.
아전이 종이를 펼쳐보더니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이게 소장이라고 글자가 한 자도 없잖아. 콩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미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전이 멈칫했습니다. 뒤에서 구경꾼 누군가가 킥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관아 마당까지 웅성거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나 현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데려와 봐라. 콩이가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넓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끝이 안 보이는 마당이었지요. 정면에 동원이 있고 양쪽에 아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높은 자리에 나 현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의 첫인상은 졸렸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손에 든 부채를 무릎 위에서 톡톡 두드리고 있었지요. 관복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 방금 낮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입가에 떡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는데 아전이 슬쩍 손짓을 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콩이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아전이 무릎 꿇어라 하고 등을 눌렀습니다. 콩이가 무릎을 꿇었지요. 돌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무릎뼈가 시렸습니다. 사또가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때를 쓴 놈이냐? 네. 소장을 냈다면서. 콩이가 품에서 접어둔 백지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전이 받아 사또에게 올렸지요. 사또가 종이를 펼치고 뒤집어 보고 다시 앞면을 보았습니다. 글자가 없다. 네. 이게 소장이냐? 네. 사또의 부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아전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관아 문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사또가 백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자가 없는 종이가 무슨 소장이냐. 소장이란 억울한 사연을 글로 써서 올리는 것이다. 콩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래진 입술 사이로 또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미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건 똑같잖아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문 밖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아전 한두 명도 고개를 돌려 입을 가렸지요. 사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받아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7살짜리가 던진 한마디가 사또의 입을 막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사또가 부채로 상을 탁 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마당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또가 콩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쫓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글도 모르는 7살짜리가 백지를 들고 와서 소장이라 우기는 것이니 내쫓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문 밖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 현감은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으를 뿐이었지요.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싫어했고 소문이 퍼지는 것을 더 싫어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내쫓으면 사또가
7살 아이의 억울함도 안 들어줬다는 말이 장터에 돌 것이었습니다. 홍주 고을 사또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 흘리게 하나 상대 못했다는 소문은 피하고 싶었지요. 들어주는 신용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다만 한 가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그때는 내보낸다. 콩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한 말을 2번 하게 만들이냐? 콩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어미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사또가 아전에게 눈짓했습니다. 아전이 문서를 펼쳐 읽었지요. 유좌수댁에서 비단 한 필이 사라졌고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박씨 순덕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단 한 필이란다. 콩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 필이 얼마나 큰 거예요? 아전이 2 팔을 벌려 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콩이가 제 몸을 내려다보았지요. 아이 키보다 긴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미가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 어미는 새벽에 두부 이고 나가요. 두부 소쿠리도 무거워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비단까지 들고 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아전이 멈칫했습니다. 사또가 손을 저었지요. 자소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른이라면 넘어갈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뭐냐? 목격자가 누구예요? 사또가 고방자를 불렀습니다. 고방자가 마당으로 나왔지요. 관아방자, 그러니까 심부름꾼이라는 직책이었지만 홍주 관아에서 고방자의 실제 역할은 달랐습니다. 유좌수의 뒤실을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푼푼히 받아먹는 자였지요. 방방곡곡 다 알고 있었지만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방자가 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코웃음이었지요. 아침에 순덕의 손에서 콩이를 떼어냈던 바로 그 자였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던 그 손이 지금은 여유롭게 뒤로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고방자, 이 아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어라. 고방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콩이가 고방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어미를 봤다는 거죠. 그렇다. 어디서 봤어요? 유좌수댁 뒷담 근처에서다. 언제요? 금은 밤이었다. 콩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을 떠올리는 얼굴이었지요. 어미와 마당에 앉아 달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달이 동그란 날도 있었고, 반만 있는 날도 있었고, 아예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금음이면 달이 없잖아요. 고방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등불이 있었다. 누구 등불이요? 순덕이가 들고 있었지. 콩이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도둑질하러 가면서 등불을 들고 가요? 마당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고방자의 목이 붉어졌지요. 어두우니까 들고 갔겠지. 도둑이 왜 불을 켜요? 들키잖아요. 고방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사또의 부채가 멈추었지요. 아전들의 낄낄거림도 멈추었습니다. 마당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콩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저씨는 왜 그 밤에 유좌수댁 뒷담에 있었어요? 이 질문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지요. 고방자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건 순찰이었다. 방자가 순찰을 해요? 고방자가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또의 눈이 반쯤 감긴 채 고방자를 보고 있었지요. 게으른 눈이었지만 아까와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졸린 눈이 아니라 눈을 가늘게 뜨고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방자, 방자는 순찰 임무가 없다. 그 밤에 유좌수댁 뒷담에 왜 있었느냐? 고방자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뒤쪽에서 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헴. 일부러 내는 기침이었지요. 고개를 돌리자 마당 한쪽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유좌수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갓을 반듯하게 쓰고 도포 자락을 가지런히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을 보자 고방자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땀을 흘리며 버벅거리던 고방자가 유좌수의 얼굴 하나에 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유좌수가 사또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사또, 소인이 잠시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 아이가 어미 걱정에 이런 소란을 벌이는 것이니 불쌍히 여겨주시되 재판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닙니까?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지요. 끝난 일이라는 세 글자. 사또를 향해 던진 그 세 글자는 부탁이 아니라 못이었습니다. 벽에 박는 못말입니다. 한 번 박으면 빼기 어려운. 사또가 유좌수를 보았습니다. 유좌수가 사또를 보았지요. 콩이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사또의 부채가 다시 무릎 위에서 톡톡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알았습니다. 아까보다 빠른 박자였지요.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콩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또,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내일 다시 와라. 내일이요? 어미는 오늘도 저기 갇혀 있는데요. 사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콩이를 일으켜 세워 마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콩이가 고개를 돌려 관아 안을 보았습니다. 유좌수가 사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방자가 유좌수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고방자의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유좌수의 등은 반듯했습니다. 관아 문이 닫혔습니다. 콩이는 문 앞에 섰습니다. 품에서 백지를 다시 꺼냈지요. 접었다 폈다 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도 오면 되지 뭐.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장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들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7살짜리의 혼잣말이니까요. 그런데 그 혼잣말이 사흘 뒤 홍주 고을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될 줄은 콩이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콩이는 해 뜨기 전에 관아 앞에 와 있었습니다. 밤새 옆집 할머니네에서 잤지요. 할머니가 죽 한 그릇을 끓여 주었지만 콩이는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기를 3번. 결국 할머니가 안 먹을 거면 자라고 등을 밀어야 했습니다. 잠도 설쳤지요. 어미가 자는 곳은 어떤 곳인지,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모르는 겉투성이었습니다. 콩이는 모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하고, 물으면 답을 받아야 하고, 답을 받으면 또 모르는 게 생기는 아이. 그래서 왜요? 가 끝이 없는 것이었지요. 관아 문이 열리자마자 콩이가 들어갔습니다. 문지기가 막으려 했으나 어제 소란을 기억하는 아전이 손을 저었지요. 오라 했으니 막았다가 또 소란이 나면 귀찮아지는 건 자기들이었습니다. 콩이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반 시즌이 지나고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사또가 나오지 않았지요. 아전이 슬쩍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시다. 내일 와라. 어제도 내일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와. 내일 또 내일 오라고 하면요? 아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콩이가 마당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돌바닥 위에 앉은 아이의 그림자가 짧아졌다 길어졌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서 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었지요. 콩이는 배가 고팠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아전들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마당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보고 수근거렸지요. 저 아이 뭐야? 어미가 잡혀간 아이래.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해가 기울 무렵 동원문이 열렸습니다. 사또가 나왔지요.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유좌수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만 사또의 눈밑이 어두웠고 부채를 두드리는 속도가 어제보다 더 빨랐지요. 사또가 콩이를 보았습니다. 왔느냐? 네. 어제 고방자에게 물었던 것을 이어서 묻겠다는 거냐? 네. 사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콩이의 눈을 보았지요. 부어오른 눈, 햇볕에 그을린 볼, 마른 입술. 하루 종일 돌바닥 위에 앉아있던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방자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고방자가 나왔지요.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비죽거리던 얼굴이 오늘은 굳어 있었습니다. 밤새 유좌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온 얼굴이었지요. 눈이 작게 가늘어져 있었고 입이 일자로 다물려 있었습니다. 콩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얘기 이어서 할게요. 고방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입을 열었지요. 물어라. 아저씨가 그날 밤에 우리 어미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그런데 금은 밤이었잖아요. 달도 없고 어미가 등불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미 얼굴을 봤어요? 고방자가 준비한 듯 대답했습니다. 봤다. 등불에 얼굴이 비쳤으니까. 콩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득한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을 꺼낼 준비를 하는 고개였지요. 그러면 어미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콩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어미 치마는 남색이에요. 검은 치마 없어요. 마당이 살짝 웅성거렸습니다. 순덕의 남색 치마는 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10년 넘게 같은 남색 치마를 입고 두부를 팔았으니까요. 말아서 색이 바래도 여전히 남색이었습니다. 검은색과는 분명히 달랐지요. 고방자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두워서 남색이 검게 보인 거다. 아까 등불에 얼굴이 보였다면서요. 얼굴은 보이는데 치마색은 안 보여요? 고방자의 입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그건 얼굴만 잠깐 본 거니까. 잠깐 봤으면 어미인 줄 어떻게 알아요? 고방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장터 사람 몇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요. 콩이는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방자의 얼굴만 올려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콩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아저씨, 우리 어미가 담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유좌수댁 뒷담이 얼마나 높은데요. 고방자가 손을 들어 높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른 키를 훌쩍 넘는 높이였지요. 우리 어미는 나보다 조금 더 커요. 장터에서 제일 작아요. 어떻게 넘었어요? 사다리를 썼겠지. 이 대답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유좌수에게서 받은 답이었겠지요. 하지만 콩이의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다리요. 그러면 아저씨는 사다리 놓는 소리를 들었어요? 고방자의 눈이 깜빡거렸습니다. 나무 사다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쿵 하고 그 소리를 들어서 나가본 거예요? 고방자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소리를 듣고 나갔는데 어미는 이미 담 위에 있었어요?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담 위에 있었다. 그러면 어미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동안 아저씨는 뭐 했어요? 소리를 듣고 나갔으면서 왜 안 잡았어요?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고방자의 이마에 땀줄기가 흘렀습니다. 자꾸 말을 맞출수록 새 구멍이 뚫렸지요. 한 구멍을 막으면 아이가 다른 구멍을 찔렀습니다. 콩이는 논리를 몰랐습니다. 3단 논법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었지요. 다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만 있었습니다. 어미는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 말은 이상하다. 이상하면 물어봐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저씨, 그날 밤에 진짜 우리 어미를 본 거예요? 고방자가 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살짜리의 눈이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눈물기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묻는 눈이었습니다. 물어봐야 하니까 물어보는 눈이었지요. 고방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봤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부채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현감은 게으른 사람이었지요. 복잡한 일을 싫어했습니다. 이 사건을 받았을 때도 유좌수 측 아전이 올린 보고서를 읽고 도장을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인도 있고
피의자도 잡았고 서류도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물어본 것들, 금은밤의 등불, 등불 든 도둑, 얼굴은 보았되 치마색은 틀림, 담을 넘는 소리를 듣고도 잡지 않은 목격자, 사다리의 행방, 하나하나는 사소했습니다. 아이의 말이니까 사소해 보였지요.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지만 모인이 바람을 막는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방자, 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다. 비단이 사라졌다는 신고는 누가 했느냐? 유좌수 댁에서 했습니다. 신고 날짜가 언제냐? 아전이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10월 열이틀입니다. 비단이 사라진 날은 10월 초사흘로 적혀 있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흘에나 지나서 신고를 했단 말이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콩이의 질문이 아니었지요. 사또 자신의 질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왜요? 가 전염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방자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그것은 유좌수댁 사정이라 소인은. 닥쳐라. 사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나 현감이 아전을 돌아보았지요. 장터 자리 배정일이 언제냐? 10월 열나흘입니다. 비단이 사라진 건 초사흘. 신고는 열이틀. 배정일은 열나흘. 사또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줄을 지어 섰습니다. 신고한 바로 다음 날 순덕을 잡아들이면 배정일 전날이 되는 것이었지요. 순덕이 잡혀가면 자리가 비고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는가. 사또는 어제 유좌수의 며느리가 새 가게를 냈다는 보고를 아전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안 물어봤으니까요. 물어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으니까요. 사또가 천천히 콩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사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지요. 날짜의 의미도 자리 배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콩이가 한 것은 왜요? 를 멈추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왜요? 가 사또로 하여금 처음으로 왜를 묻게 만든 것이었지요. 사또가 부채를 집어들었습니다. 톡, 톡, 톡. 무릎 위에서 3번을 두드리고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콩이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또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 어미는요. 내일 답을 주마. 콩이가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지 않았지요. 관아 문을 나서려는데 사또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꼬마. 네. 밥은 먹었느냐? 콩이가 돌아보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지요. 사또가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밥 한 그릇 줘라. 콩이가 밥을 받아 들고 마당 구석에 앉아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지요. 밥풀이 볼에 붙어 있었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동원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 아전이 물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동원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사또가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다만 그날 밤 이방에게 은밀한 지시가 내려갔다 합니다. 유좌수댁 비단거래 장부를 가져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콩이가 옆집 할머니네에서 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 마당에 무언가 떨어진 소리였지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았을 때 마당에 돌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 돌이었지요. 돌에 종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새끼줄로 돌돌 감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종이를 풀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콩아. 네. 내일은 관아에 가지 마라. 콩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콩이에게 보여주지 않았지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콩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하얗게 변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나쁜 것이 적혀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지요. 할머니가 쪽지를 화로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불빛이 방 안을 잠깐 밝혔다 꺼졌지요. 할머니의 얼굴이 불빛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그림자가 깊었습니다. 콩아, 알았지? 내일은 집에 있어라. 콩이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어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부를 이고 나가던 아침의 얼굴. 콩아, 엿은 이가 썩는다 하던 목소리. 포졸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면서 돌아보던 눈. 그 눈이 말하고 있었지요. 금방 돌아온다고.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콩이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도 갈 거예요. 할머니가 콩이를 보았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안 가면 어미가 언제 나와요? 할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어른이 홍주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유좌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이 고을에서 7살짜리 아이의 질문에 내 말이 맞다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콩이가 다시 누웠습니다. 품속에 백지가 있었지요. 접고 펴기를 반복해서 접힌 자국이 10줄이 넘었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한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콩이에게 그 종이는 글자가 없어도 소장이었습니다. 어미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증거였지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니까. 7살의 논리는 그랬습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틀린 것이 아니었지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콩이가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마당에 사람이 모여 있었지요. 장터 사람 서너시 구경을 와 있었고 아전들이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먼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좌수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랐지요. 어제는 기둥에 기대어 구경하는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져온 것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제 의자를 가져오는 사람은 유좌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옆에 하인 둘이 서 있었고 고방자가 뒤에 서 있었지요. 고방자의 얼굴에 어제의 땀기가 없었습니다. 굳어있되 단단한 얼굴이었지요. 밤새 다시 단속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유좌수의 말이 고방자의 입을 봉해버린 것이지요. 콩이가 마당에 들어서자 유좌수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짓는 너그러운 웃음이었지요. 동네 아이에게 엿을 쥐어줄 것 같은 그런 웃음. 그런데 그 웃음이 콩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요. 아이의 감으로는 저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웃는 얼굴이 무서운 경우가 있다는 걸 7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오늘 유좌수를 불렀다. 유좌수 측에서 할 말이 있다 하니 먼저 듣겠다. 유좌수가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사또에게 예를 올린 뒤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구경 온 장터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지나가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었고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선 하나로 사람을 누르는 자였지요. 유좌수가 말했습니다. 사또, 어제 이 아이가 고방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들었습니다. 아이의 효심이 기특하여 소인도 마음이 아프오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유좌수가 품에서 1000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단이었지요. 손바닥만 한 자투리. 이것은 소인댁에서 사라진 비단과 같은 천입니다. 유좌수가 사또를 보았습니다. 이 자투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유좌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지요. 박씨 순덕의 집 부엌 뒤 항아리 속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콩이가 유좌수를 올려다보았지요. 비단 자투리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어미 이름이 나왔으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소인댁 하인이 박씨 집을 살펴보다 찾아냈습니다. 언제? 어제입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좌수가 먼저 말을 이었지요. 아이의 질문은 기특합니다만 증거는 증거입니다. 소인이 이 비단 자투리를 새로 제출하오니 이것으로 재판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지요. 유좌수가 매듭지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이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또의 부채가 멈추었습니다. 콩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비단 조각, 우리 집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유좌수가 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웃음이 꺼지지 않았지요. 부엌 뒤 항아리 속이란다, 꼬마야. 어디 항아리요? 큰 항아리요? 작은 항아리요? 유좌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인을 돌아보았지요.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항아리, 된장 항아리. 콩이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된장 항아리에 비단을 넣어요? 비단이 된장 묻으면 안 되잖아요. 마당 어딘가에서 킥 하고 웃음이 새었습니다. 유좌수의 하인이 그쪽을 노려보았지요.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유좌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숨기느라 아무 데나 넣었겠지. 근데 그 항아리는 뚜껑이 무거워요. 저는 못 열어요. 어미도 양손으로 열어요. 어른이니 열었겠지. 비단을 들고 와서 뚜껑을 열고 넣고 뚜껑을 닫았다는 거예요? 콩이가 양팔을 벌렸습니다. 아전이 어제 보여준 한 필의 크기를 흉내낸 것이었지요. 비단이 이만큼 크다면서요. 이렇게 큰 걸 항아리에 넣으면 삐져나오잖아요. 된장에 비단이 절반쯤 잠겨 있었어요? 유좌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을 다시 돌아보았지요. 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투리만 있었습니다. 비단 전체는 닥쳐라. 유좌수가 하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칼 같았지요. 하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사또가 들었습니다. 자투리만 있었다. 유좌수가 사또를 보았습니다. 비단 한 필을 훔쳤다면 한 필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자투리 하나가 왜 항아리에 들어있느냐? 유좌수의 웃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그것은 나머지를 다른 곳에 숨겼거나 이미 팔았을 수도. 팔았다면 흔적이 있을 것이고 숨겼다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할 것이요. 자투리 하나만으로 한 필을 훔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소. 유좌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콩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마당의 시선이 콩이에게로 돌아왔지요. 아저씨네 하인이 우리 집에 언제 갔어요? 유좌수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어미는 여기 갇혀 있고 나는 여기 와 있었어요. 콩이가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빈집에 남의 하인이 들어가도 돼요? 사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좌수를 보았지요. 콩이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어미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비단 조각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 비단 조각이 원래 거기 있었는지 아저씨네 하인이 가져가서 넣은 건지 누가 알아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논리를 모르는 아이의 입에서. 하지만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빈집, 열린 대문, 하인의 손, 항아리 뚜껑, 비단 자투리 하나.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았지만 멈추지 않는 소리였지요. 그러고 보니 순덕이는 밤낮으로 두부 만들어서 팔 새가 없었잖아. 유좌수 며느리 가게가 순덕이 자리에 들어앉았다며? 에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유좌수가 고개를 돌려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선만으로 입을 닫게 만들 수 없었지요. 소리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좌수가 사또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사또, 7살짜리의 말장난에 관아의 위엄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증거를 제출하였으니 판결을 내리시지요. 사또가 유좌수를 보았습니다. 유좌수가 사또를 보았지요. 길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콩이는 두 사람 사이에 힘겨루기를 몰랐습니다.
다만 배가 고프고 어미가 보고 싶고 이 아저씨가 무섭다는 것만 알았지요.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유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또, 판결을. 내가 판결 시기를 정한다. 유좌수. 사또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유좌수라는 호칭 뒤에 존칭이 빠져 있었지요. 어제까지는 유좌수 어른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유좌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지요.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좌수가 돌아섰습니다. 하인 둘이 따랐고 고방자가 뒤를 따랐지요. 관아 문을 나서며 유좌수가 콩이를 스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만 했지요. 콩이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추운 줄 알았지요. 유좌수 일행이 사라진 뒤 관아 마당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또가 동원으로 들어가려다 멈추었지요. 돌아서서 콩이를 보았습니다. 꼬마. 네. 오늘도 밥 안 먹었지? 콩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가 아전에게 말했지요. 밥 한 그릇 줘라. 국은 뜨거운 걸로. 아전이 콩이를 부엌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콩이가 상 앞에 앉자 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 2가지가 나왔지요. 어제보다 반찬이 하나 더 많았습니다. 아전이 일부러 넣어준 것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콩이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미는 밥 먹었어요? 줬다. 뜨거운 거요? 미지근한 거. 왜요? 다 그런 거야. 죄인이라서요? 그래. 어미는 죄인 아닌데. 아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콩이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아저씨, 어미한테 이거 전해줄 수 있어요? 콩이가 밥그릇 위에 올려놓은 것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시래기 한 줄기. 자기 밥상에서 꺼내 어미 것으로 남겨둔 것이었지요. 어미가 시래기 좋아해요. 아전이 시래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날 저녁 순덕이 갇혀있는 방에 밥이 들어갔을 때 미지근한 국 대신 뜨거운 된장국이 놓여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반찬 옆에 시래기 한 줄기. 순덕이 그 시래기를 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아전만이 알았습니다. 아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한편 그 시각 동원에서는 사또가 이방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거래 장부 가져왔느냐? 예. 어젯밤 충주 비단전에 사람을 보내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방이 문서 2장을 펼쳤지요. 사또가 장부를 살폈습니다. 유좌수댁이 올해 충주 비단전에서 비단을 구입한 기록이 있었지요. 석필 10월 초하루. 사또가 이방을 보았습니다. 비단전 주인이 뭐라 했느냐? 석필 모두 같은 배틀에서 짠 것이라 했습니다. 짜임이 같다고. 사또가 오늘 유좌수가 제출한 비단 자투리를 꺼냈습니다. 등잔 가까이 대고 살폈지요. 짜임을 보았습니다. 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방,
예. 내 눈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자투리 짜임이 유좌수댁 나머지 비단과 다르지 않느냐? 이방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사또가 자투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채를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지요. 내일 아침 일찍 마당을 열어라. 예. 사람이 올 것이다. 이방이 물었습니다. 누가 옵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온다. 사또가 창밖을 보았지요. 어두운 관아 마당이었습니다. 낮에 코흘리개가 무릎 꿇고 앉아있던 바로 그 마당. 사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아흐레나 걸렸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도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지요. 다만 왜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뿐입니다. 7살짜리한테 옮은 병이었지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콩이가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 사람이 어제보다 훨씬 많았지요. 장터 사람들이 20명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두부를 사 먹던 단골 아낙, 떡장수 할머니, 엿장수 영감, 대장간 아저씨. 어제까지 눈만 피하던 사람들이었지요. 유좌수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왔는지, 누가 먼저 왔는지, 서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사흘째 관아에 홀로 앉아있는 7살짜리 소문이 장터 골목 구석구석까지 퍼진 것은 사실이었지요. 소문이란 물 같은 것이어서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부장수의 콩이가 관아에서 사또한테 물었다더라. 고방자가 대답을 못했다더라. 유좌수가 직접 나왔다더라. 하나하나가 장터 사람들의 귀에서 귀로 옮겨 다녔지요. 그리고 어젯밤 누군가가 옆집 할머니 마당에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도. 콩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콩이를 보더니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먹고 해라. 할머니, 이게 뭐예요? 왜 사람이 많아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콩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 주었지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넋을 치고 반죽을 빚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콩이의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갈 때 할머니의 눈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사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달랐지요. 눈이 반쯤 감겨 있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뜨고 있었지요. 등이 고닫고 부채를 들지 않았습니다. 양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낮잠에서 깬 얼굴로 콩이를 내려다보던 그 사또가 아니었습니다. 유좌수도 와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마당 한가운데 앉으려 했으나 오늘은 자리가 없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유좌수는 마당 한쪽으로 밀려나 서 있었습니다. 하인 둘이 양옆을 지켰고 고방자가 그 뒤에 있었지요. 유좌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눈이 마당을 훑은 속도가 빨라져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본관이 직접 확인한 것이 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좌수 측이 제출한 비단 자투리를 살폈다. 그리고 유좌수 댁에서 사라졌다는 비단의 원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장부를 요청하였다. 사또가 아전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전이 문서 2장을 펼쳤습니다. 유좌수 댁에서 올해 비단을 구입한 기록이 있다. 충주 비단전에서 석필 10월 초하루. 사또가 유좌수를 보았습니다. 초하루에 석필을 샀소. 초사흘에 한 필이 사라졌다 했소. 그러면 남은 2필은 어디 있소? 집에 있습니다. 확인했다. 2필이 있었소. 유좌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소. 마당의 공기가 얼었습니다. 남은 2필의 비단과 이 자투리의 비단, 짜임이 다르오. 마당이 술렁거렸지요. 유좌수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곧 돌아왔지만 그 찰나를 사또가 보았고 마당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날 산 비단이라면 짜임이 같아야 하오. 그런데 자투리는 짜임이 다르오. 이것은 유좌수댁 비단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오. 유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비단 짜임이와 같은 전에서 사도 필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관이 충주 비단전에 사람을 보냈소. 유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비단전 주인이 확인해 주었소. 10월 초하루에 유좌수댁으로 보낸 비단은 석필 모두 같은 배틀에서 짠 것이라고. 짜임이 같아야 정상이오. 사또가 비단 자투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자투리는 유좌수댁 비단이 아니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지나갔지요. 유좌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그것은 해석의 차이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소. 사또의 목소리가 잘났습니다. 유좌수가 멈추었지요. 이틀 전 끝난 일이라 못을 박던 유좌수의 말을 사또가 같은 방식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고방자가 움찔했습니다. 나오라. 고방자가 나왔지요.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고방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사흘 전부터 이 아이가 너에게 물은 것들을 본관이 정리해 보았다. 사또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지요. 하나, 금은 밤에 등불 든 도둑을 보았다 했으나 도둑이 불을 켜고 다닐 리가 없다. 둘, 얼굴은 보았다 하면서 치마색을 틀렸다. 셋, 담 넘는 소리를 듣고 나갔다면서 막지 않았다. 넷, 방자가 순찰을 할 이유가 없다. 사또가 고방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단 자투리까지 가짜로 드러났다. 고방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스스로 주저앉은 것이었지요. 본관이 묻겠다. 한 번만 묻겠다. 거짓을 말하면 위증으로 다스린다. 고방자가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좌수를 돌아보았지요. 유좌수가 고방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차가웠지요. 입 열지 말라는 눈이었습니다. 고방자가 다시 사또를 보았습니다. 사또의 눈은 차갑지 않았지요. 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방자의 입이 떨렸습니다. 유좌수의 차가운 눈과 사또의 기다리는 눈 사이에서 고방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다시 바닥을 보았지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 돌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똑, 하나, 똑, 둘, 유좌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짧은 기침이었지요. 경고의 기침이었습니다. 고방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좌수를 보았지요. 그리고 콩이를 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있는 7살짜리를, 사흘째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질문을 던지는 아이를. 고방자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유좌수가 시켰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마당이 터졌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지요. 비단 도둑 신고도, 목격 증언도, 비단 자투리를 항아리에 넣은 것도 전부 유좌수가 시킨 것입니다. 고방자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순덕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유좌수에게 돈을 받고. 유좌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느냐? 유좌수가 고방자에게 달려들려 했지요. 하인 둘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장터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장간 아저씨가 유좌수의 앞을 막아섰지요. 넓은 어깨에 그을린 팔이었습니다. 쇠를 두드리는 팔이었지요. 엿장수 영감이 하인 하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엿을 뽑고 가위질하던 마른 손이었지만 악력이 세었지요. 떡장수 할머니가 다른 하인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어제까지 눈을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좌수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지요. 유좌수의 눈치를 보며 장사하고 유좌수의 비위를 맞추며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유좌수의 권세도, 장터의 질서도, 어른들의 두려움도 그대로였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흘째 관아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코 흘리게 하나. 그 아이가 물었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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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유좌수가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장터의 질서가 뭔지 몰랐지요. 다만 어미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 단순함 앞에서 어른들의 복잡한 두려움이 부끄러워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어젯밤 콩이에게 주먹밥을 쥐어주며 머리를 쓸어줄 때 할머니의 눈이 붉어진 이유가 그것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사또가 일어섰습니다. 유좌수. 유좌수가 사또를 보았지요. 웃음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오만한 얼굴. 박씨 순덕에 대한 무고, 관아곳간 비단의 허위 신고, 증인 매수, 추가로 장터 자리 배정을 사사로이 조작한 혐의까지 본관이 직접 조사하겠소. 유좌수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포졸, 유좌수와 고방자를 가두어라. 포졸이 움직였습니다. 유좌수의 팔이 잡혔지요. 가시 비뚤어졌습니다. 도포 자락이 구겨졌습니다.
유좌수가 끌려가면서 콩이를 보았지요.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나흘 전 순덕을 끌고 가던 포졸과 같은 방향, 같은 문으로 유좌수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갇혀 있던 바로 그 방향이었지요. 콩이가 그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또, 그러면 우리 어미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였지요. 소리 없이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엿장수 영감이 코를 풀었습니다. 대장간 아저씨가 고개를 돌렸지요. 사또가 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지요. 그래, 데려와라. 아전이 뒤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 관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나왔지요. 나흘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이 부어 있었고 저고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남색 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나흘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찬 바닥에서 자고 미지근한 밥을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순덕이 마당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득했지요. 장터에서 보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 엿장수 영감, 대장간 아저씨, 두부를 사 가던 단골 아낙네들. 그 사이에 콩이가 서 있었습니다. 콩이가 달렸습니다. 순덕이 무릎을 꿇었지요. 콩이가 안겼습니다. 순덕이 콩이를 껴안았습니다. 두 팔로 감싸 쥐고 놓지 않았지요. 콩아. 한 글자, 두 글자. 어미하다, 콩아. 어미가 미안하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콩이의 머리에 얼굴을 묻었지요.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나흘 동안 씻지 못한 아이의 냄새가 났지요. 어미, 왜 울어요? 기뻐서 그런다. 기쁘면 왜 울어요? 순덕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쁘면 왜 우는지 그것은 7살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콩이가 순덕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미의 얼굴이 말라 있었지요.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미, 밥 안 먹었어요? 먹었다. 뜨거운 거요? 응, 뜨거운 거. 순덕이 거짓말을 했지요. 나흘 동안 미지근한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저녁에 온 뜨거운 된장국 한 그릇이 나흘 전부를 뜨겁게 바꿔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눈물을 훔쳤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앞치마로 눈을 닦았지요. 엿장수 영감이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장간 아저씨는 팔짱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눈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콩이가 순덕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 나 소장 냈어. 뭘? 소장. 종이에 글자 없는 거. 그게 무슨 소장이냐? 사또가 받아줬어. 글자 없어도. 순덕이 콩이의 머리를 쓸었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콩이가 품에서 백지를 꺼냈습니다.
접고 펴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접힌 자국이 거미줄처럼 나 있었지요. 귀퉁이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거. 순덕이 백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 보았지요. 글자가 없었습니다. 순덕이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콩이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 종이를 쥐고 가자. 집에 가자. 응.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콩이의 손을 잡았지요. 관아 마당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순덕이 지나갈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었고, 콩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보자기 하나를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떡이다. 집에 가서 먹어라. 순덕이 고개를 숙였지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 콩이한테 고마워해라. 할머니가 콩이를 보며 웃었지요. 콩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왜 나한테 고마워해요? 넌 몰라도 된다. 콩이와 순덕이 장터를 지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보았지요. 키 작은 여자와 그보다 더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나흘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콩이가 순덕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미, 빨리 가요. 두부 만들어야지. 지금 장사해야 하잖아요. 나흘이나 못 했잖아요. 순덕이 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지요. 울음과 함께, 그래, 두부 만들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었지요. 마당에 나흘 전 부서진 두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흙과 섞여 말라붙은 하얀 자국. 순덕이 그 자국을 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요. 순덕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지요. 콩이가 맷돌 앞에 앉았습니다. 어미, 나 맷돌 돌릴 줄 알아. 너는 힘이 없잖아. 아니야, 돌릴 수 있어. 콩이가 맷돌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리려 했지요. 안 돌아갔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온몸에 힘을 실었습니다. 겨우 반 바퀴 돌아갔지요. 됐지. 순덕이 웃었습니다. 됐다, 됐어. 나머지는 어미가 할게. 순덕이 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익숙한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르릉, 그르릉. 콩이 갈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간수 붓는 소리, 나흘 만에 돌아온 소리였습니다. 콩이가 부엌 문턱에 걸터 앉았지요. 나흘 전 아침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어미, 응, 내일 장에서 엿사 줘요. 순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잠깐이었지요. 엿은 이가 썩는다 했잖아. 왜요? 순덕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웃었습니다. 내일 사주마. 진짜요? 진짜. 콩이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했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세상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맷돌 도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홍주관하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좌수, 무고죄, 증인 매수, 장터 자리 배정 조작, 곤장 80대에 재산 일부 몰수, 3년 유배형, 고방자, 위증죄, 곤장 50대에 관직 박탈. 다시는 관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지요. 유좌수가 형틀에 올랐을 때 장터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구경이었지요. 조용한 구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야유하지 않았고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고 있었지요. 유좌수의 갓이 벗겨졌습니다. 도포가 걷혔지요. 곤장이 내려졌습니다. 첫 대의 유좌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5대째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10대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0대째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대째 소리가 끊겼지요.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끼얹고 깨웠습니다. 다시 내려졌지요. 80대가 끝났을 때 유좌수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인 둘이 들것에 실어 날랐지요. 그 들것이 관아 문을 나갈 때 장터 사람들이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좌수도 말하지 않았지요. 장터의 뒷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유좌수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유배 소식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새로 낸 가게는 사흘 만에 문을 닫았지요. 좌판을 치우고 보자기를 걷어가는 하인의 뒷모습을 장터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보았습니다. 유좌수의 유배 행렬이 홍주를 떠나는 날이었지요.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각. 유좌수는 죄인 복색으로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졸 둘이 앞뒤를 지켰지요. 유좌수가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순덕의 자리 앞을 지나갔지요. 텅 빈 자리였습니다. 새벽이니까 당연했지요. 하지만 유좌수의 눈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오래 보았지요. 자리 위에 소쿠리 하나가 뒤집혀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이 다음 날 장사를 위해 자리를 잡아두는 방식이었지요. 10년 넘게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좌수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말이 움직였습니다. 장터를 벗어나고 홍주를 벗어나고 충청도를 벗어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방자의 소식은 더 빨리 끊겼지요. 곤장을 맞은 뒤 관아에서 쫓겨났고 홍주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유좌수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이 온 고을에 알려진 뒤 고방자라는 이름은 홍주에서 사라졌지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지요. 콩이는 곤장 맞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순덕이 데리고 가지 않았지요. 볼 것 없다고 했습니다. 콩이가 왜요? 하고 물었지만 순덕이 이번에는 대답 대신 콩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콩이는 그날 아침 오래간만에 어미의 두부 만드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지요. 맷돌 도는 소리, 콩 갈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나흘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나흘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어른과 아이가 다르게 느끼는 법이었지요.
어른에게 나흘은 나흘이었지만 7살에게 나흘은 반평생이었습니다. 콩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덕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요. 콩이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나흘 전 잡혀갈 때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일. 달라진 것은 순덕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수척했지만 눈이 맑았지요. 어미, 오늘 장에 가요? 간다. 나도 갈래. 가려면 세수해라. 콩이가 마당으로 나가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요. 코를 훌쩍이며 들어오자 순덕이 보자기에 두부를 싸고 있었습니다. 소쿠리 위에 하얗고 네모난 두부가 가지런히 올라갔지요. 콩이가 소쿠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미, 두부 하나 모자라요. 순덕이 소쿠리를 세어보았지요.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옆에 따로 보자기에 싸둔 두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건 장에 가기 전에 갖다 줄 때가 있다. 어디요? 순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부를 보자기째 들고 나섰지요. 콩이가 따라갔습니다. 순덕이 간 곳은 관아였습니다. 콩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순덕이 관아 문 앞에서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사또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해 주십시오. 문지기가 보자기를 받았지요. 순덕이 돌아섰습니다. 콩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왜 사또한테 두부를 줘요? 신세를 졌으니까. 무슨 신세요? 순덕이 콩이의 머리를 쓸었지요. 내가 진 신세다. 콩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미가 웃고 있으니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았지요. 그 시각 관아 동헌. 아전이 보자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또, 밖에 두부장수 과부가 이것을 놓고 갔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지요. 두부 한 모. 하얗고 네모난 아직 온기가 남은 두부였습니다. 아전이 물었습니다. 누가 갖다 놨습니까? 사또가 두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요. 아주 잠깐 사또의 입가에 무엇인가가 스쳤습니다. 알고 있다. 사또가 직접 칼을 들어 두부를 썰었습니다. 아전이 놀란 눈으로 보았지요. 사또가 직접 음식을 써는 일은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아전이 상을 차려 올리면 숟가락만 들면 되는 자리였지요. 사또가 두부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 않았지요. 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약간 따뜻했습니다. 사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7살짜리한테 배웠구나. 아전이 물었지요. 예. 아무것도 아니다. 사또가 두부를 한 점 더 썰었습니다. 이번에는 씹었지요. 천천히. 창밖으로 관아 마당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코 흘리게 하나가 백지를 들고 서 있던 마당이었지요. 글자 한자 없는 종이를 소장이라고 우기던 아이. 대답을 받을 때까지 왜요? 를 멈추지 않던 아이. 사또가 부채를 들었습니다. 톡, 톡. 2번 두드리고 멈추었지요. 이방. 예. 앞으로 고소장이 들어오면 본관이 직접 읽겠다. 아전이 먼저 걸러서 올리지 마라. 이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또, 그러면 업무가
많아지겠지. 사또가 두부를 한 점 더 집었지요. 왜라고 한 번만 더 물었으면 될 일이었어. 그걸 안 한 거다. 본관이. 이방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창밖을 보았지요. 아무도 없는 마당이었습니다. 아침 햇살만 돌바닥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 마당에 7살짜리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지요. 백지 한 장을 품에 품고 두 눈을 빳빳이 들고 우리 어미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건 똑같잖아요. 사또가 부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방. 예. 오늘 점심은 두부로 해라. 예. 두부. 된장국 말고 그냥 두부. 썰어서 내와라. 이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지요. 사또가 빈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부 한 모가 다 없어져 있었지요. 혼자 다 먹은 것이었습니다. 사또 자신도 놀란 눈이었습니다. 맛있었구나. 그것이 나 현감이 홍주에서 한 마지막 독백이었다 합니다. 그 뒤로 나 현감은 게으른 사또라는 별명을 벗었지요. 고소장을 직접 읽고 의문이 있으면 직접 물었습니다. 왜? 를 묻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7살짜리한테 옮은 병이었습니다. 장터는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순덕이 예전 자리에서 다시 두부를 팔았지요. 소쿠리 위에 하얗고 네모난 두부가 가지런히 올라간 모습이 10년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순덕네 두부를 사러 올 때마다 콩이가 옆에 앉아 있었지요. 코를 훌쩍이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콩나물은 노란색이에요? 아줌마, 왜 생선은 눈을 안 감아요? 할머니, 왜 할머니 떡에는 콩이 3개밖에 안 들어 있어요? 장터 사람들은 웃으며 피하거나 웃으며 대답해 주거나 웃으며 이 녀석이 또 왜냐 하고 머리를 쥐어박았지요. 콩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를 흘렸고 여전히 왜요? 를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글자를 몰랐지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품속의 백지. 접고 펴기를 수십 번 반복해 접힌 자국이 거미줄처럼 생긴 그 종이를 콩이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이제 버려도 된다고 했지만 콩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왜 안 버리냐? 모르겠어요. 근데 버리기 싫어요. 순덕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콩이는 그 백지를 보자기에 싸서 방 한쪽에 두었지요. 글자는 여전히 한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접힌 자국만으로 사흘치의 이야기가 전부 들어 있었지요. 아이만 아는 소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홍주 장터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합니다. 두부장수의 콩이한테 물어봐라. 그 아이가 왜요? 3번 하면 거짓말은 못 버틴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이 아니었지요. 권세도 재물도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7살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글자 한자 없는 백지 한 장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백지 앞에서 거짓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던진 왜요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어른보다 나았던 것입니다. 예서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모르면 물어라.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얀 종이가 빈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것이듯.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콩이의 백지 소장. 글자는 없었으나 진실은 있었지요. 정조 12년 홍주에서 있었던 7살 두 부장수 아들의 이야기. 오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뒷목 잡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콩이가 13살 되던 해였지요. 순덕이 밤마다 등잔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콩이가 물었지요. 어미, 뭐 해요? 글 배우고 있다. 왜요? 내 소장에 글자를 넣어줘야지. 콩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소장에? 응. 내가 7살 때 낸 그 소장. 아직 글자가 없잖아. 콩이가 방 한쪽에서 보자기를 꺼냈지요. 펼쳤습니다. 6해가 지났건만 백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어져 찢어질 것 같았지만 콩이가 조심조심 다룬 덕에 한 장으로 남아 있었지요. 순덕이 붓을 들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요. 삐뚤삐뚤, 크기도 들쭉날쭉. 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순덕이 백지 위에 글자를 적었지요. 우리 어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6해 전 콩이가 관아 마당에서 했던 말 그대로였지요. 콩이가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미가 적어준 것이니 무슨 뜻인지 짐작은 되었지요. 어미, 이제 이거 진짜 소장이에요. 글자가 있으니까 소장이지. 근데 글자 없을 때도 소장이었는데. 순덕이 웃었습니다. 그래, 맞다. 글자 없어도 소장이었지. 콩이가 백지를 다시 접어 보자기에 싸며 물었지요. 어미, 그러면 왜 글자를 써요?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 대신 이 소장을 읽어 줄 수 있잖아. 콩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하지만 그날 밤부터 콩이도 순덕이 옆에 앉았지요. 등잔 앞에 나란히. 어미, 나도 글 배울래. 왜? 나도 소장 써 줄 수 있잖아. 글 모르는 사람한테. 순덕이 콩이를 보았습니다. 그래, 배우자. 어미와 아이가 등잔 앞에 나란히 앉아 글자를 익히는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었지요. 여름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내일장에 팔두부가 굽고 있었고 방 한쪽에는 보자기에 쌓인 백지 소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글자가 한 줄 적힌 백지. 우리 어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한 줄이 백지를 채우고 있었지요. 나머지 빈 공간은 콩이가 채울 것이었습니다. 글을 배우면, 읽는 법을 익히면, 쓰는 법을 알게 되면, 콩이의 왜요가 글자가 되는 날, 그 백지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었지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조 12년 홍주 장터에서 시작된
백지 소장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야담에서 또 뵙겠습니다.